반갑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다가 얼마 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좀 늦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감기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오늘 조금 이렇게 정음입니다. 전에 계명을 3부로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의외로 좋은 반응들을 보이셨고요. 음악 전공한 분들까지요. 계명이 그렇게 재미나게 발전이 됐는지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요.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라구나 비체관에서 3부로 제작해서 내보낸 것도요. 1부는 벌써 1100명이 넘게 보셨습니다. 아무튼요,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래 스케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전에 계명에 관해서 3부를 계속 연속적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또 음악 이야기를 또 계속 연속적으로 내보내면요, 공부하기 싫은 분들이 재미없어 이러고 안 보실까 봐서요. 오늘은 좀 구색을 맞춰서 새로운 것, 아주 재미난 경험담을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르면 약, 즉 오늘은 몰라서 살아남았던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보통 대학에 들어가면 18살, 그 다음에 19살 이렇게 다 학년이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은요, 아닙니다. 연령의 제한이 없이 누구나 다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또 나이가 많다고 흉보거나 그냥 야유를 보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고등학교뿐이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환경의 변화도 생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늘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항상 자리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와가지고요, 컬리지, 그러니까는 어덜트를 시작했지. 어덜트 스쿨 밤에 공부하는 거. 어덜트 스쿨 공부하고 그 다음에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공부한 다음에 주립대학으로 편입해서, 그러니까 3학년으로요. 그 다음에 대학원,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요. 딱 1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17년이요, 아주 오래된 세월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던 것은요, 배우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새로운 것들이잖아요, 다. 그리고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고 일거양득이 된 것이죠. 무식해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치자면 한참 늦둥이었죠. 자, 바이올로지 클래스 사건이었습니다. 저는요, 바이올로지 시간이 너무 재미났어요. 미국 학생들은 그 시간을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어렵다고 그러고. 근데 저는요, 그렇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은 직접 그냥 다 들여다보고 적고, 거기다가 뭐라 그럴까, 살아있는 생체 시험이에요. 벌레도 직접 들여다보고 세균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다른 점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변화를 갖는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우리가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는 것이며, 그 다음 사람 몸체도요, 다 뇌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몸속에 이 뼈들, 이것도 막 자를 재야 되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 시간을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한테는 참 좋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어렵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단어 하나하나를 다 종이사전으로 이렇게 다 찾아봐야 됐거든요. 거기다가 전자사전이 나왔는데요, 컴퓨터 가격이었어요. 아주 비싸고요. 저는 경제적으로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전을 사가지고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전을 갖고 공부하는 유학생들이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은 참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다 정보를 얻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도서관 가서 다 찾아보고 현지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인터뷰도 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자, 바이올로지 그 첫 시험 날이었어요. 제가 밖에서 그 잔디에 앉아가지고 그 플래시카드를 때 적어놓은 그 용어들을 달달달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한국 남학생이 막 뛰어와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누나 족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서 족보? 와, 미국에서 족보를 물어보는 이런 학생도 다 있네.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기특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족보 있지. 너 저기 뭐야 그 한국 지폐 5,000불짜리에 거기 할아버지 알지? 이율곡씨. 그분이 내 조상님이시다. 덕수 이씨야. 그리고 이순신 장군 알지? 그분의 사촌이야. 거기다 공자님, 우리 어머님이 공자님의 자손이야. 곡부공씨. 이러면서요 막 신이 나가지고요 제가 그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참 그냥 그 가문에 대해서 참 자부심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남학생이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저를요 한심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이렇게 바라보더니요, 아이 누나 정말 답답합니다. 됐어요 됐어 이러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아니 족보를 물어봐서 열심히 대답을 했는데 왜 저래? 이러면서 공부하다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냥 무시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험을 치르고 나왔어요. 그것도 제가 꼴찌로 나왔습니다. 3일 후에 다시 바이올로지 클래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제너럴 에듀케이션 클래스였기 때문에요. 그 강당도 아주 굉장히 크고 많은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그 필수 과목이었어요. 교수님이 이제 들어오셨고요. 학생들의 그 시험 본 점수를 내놓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부르는 영웅들은 전부 일어나세요. 암개 하시며 15명을 부르셨는데요. 그 중에는 그 족보를 묻던 남학생도 있었어요. 정말 저는요 좀 낙담했어요. 내 이름은 부르지도 않고 거기다가 그 15명 이렇게 세운 아이들을 보니까요 전부 다들 그냥 아주 자신감이 많은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부러워가지고요 그냥 저는 고개를 떨구고 가만히 있었죠. 자, 그런데요 그 교수님께서요 갑자기 나가시더니요 경찰을 데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부들 의아해했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호명한 학생들은 오늘부터 이 클래스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으며 나가주세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바이올로지는 평생 들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학교 가서 들으세요. 점잖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교실은 조용해졌죠. 거기다가 더 놀란 것은 그 이름 불린 학생들이요 아무 말대꾸도 없이요 가방을 메고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진짜 뭔 일이지? 서로들 이렇게 눈치만 봤죠. 교수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수업을 진행하셨어요. 나중에 조교를 통해 알았는데요. 닥터 그 사무엘 교수님은요 3년간 시험 문제지를 바꾸지 않았고 그것을 눈치챈 학생들이요 컨닝 답안지를 입수해 돌린 게 족보였어요. 그런데 교수님이요 수사반장님도 아니고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그 많은 컨닝자들을 쥐잡듯이 잡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로 그 채점할 수 있는 답안지를요 스캔트론이라고 해요. 그 스캔트론은요 A, B, C, D, E 5가지 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교수님은 그동안 5가지 답 중 1개를 맞출 수 있게 했는데요. 이번에는요 사지선답으로 문제지에
E를 없애고 A, B, C, D 중에 하나를 맞출 수 있게 한 것이죠. 대학 생활을 전혀 안 해보았던 저로서는요, 그 족보가 가족 족보로만 알았죠. 그렇게 은큼한 족보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요, 그 족보에 관해서 자녀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아주 위험한 것이며 뭐 태아가 아니면 정화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족보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닥터 그 사무엘 교수님도 참 어지간하십니다. 3년 동안 그 문제지를 안 바꾸셨다는 거죠. 마누라 절대 바꾸실 분 아닙니다. 가을 놀이 집니다.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디안 서머로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더웠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해외에 나가 있어서 더위를 못 느꼈는데요. 지금은요 아주 서늘한 날씨입니다. 도토리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방송 공유 그리고 구독 누르신 분들요,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프렌치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